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메일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화면에 보이는 거를 첨부를 해주시고 내용은 강의를 보고 만든 램프인데 여기서 UV 에디터를 이용해서 색을 입히고 싶은데 여러 강의를 보고 따라해 봐도 쉽게 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걸리는 내용은 UV 에디터를 이용해서 라는 말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뭐 하여튼 색을 한번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오브젝트에 이제 어떤 식으로 색을 입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V 에디터를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할까요? UV 에디터라고 하는 거는 UV 모델링 메뉴에 UV의 UV 에디터라고 하는 거에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오브젝트 매핑 좌표에 대한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매핑 좌표가 만들어져 있어요. 뭐 이렇게 돼 있는 정도입니다. 뭐 이거는 조금 이따가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이제 매핑을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단순히 이 표면의 색깔과 그런 느낌, 재질에 대한 그 표면의 성질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하면 매핑을 뭐 상관없다.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모델링에 따라 다른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런 모델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금속 재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유리 재질 이런 것들을 좀 조합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UV라고 하는 게 UV 좌표라고 하는 게 실제로 사용이 안 돼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건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 다른 종류의 금속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이제 그 램프 등이니까 등은 좀 다른 재질로 표현이 되어야겠죠. 근데 먼저 처음부터 이제 걸림돌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걸림돌이 있냐면 선택을 해보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체인과 램프라고 하는 두 개의 오브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약간은 많은 페이스를 갖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그게 우선 처음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우선 이 체인부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매터리얼,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걸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오브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매터리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램버트라고 하는 기본 매터리얼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새로 이제 만들어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만들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Assign Favorite Material 아니면 Assign New Material을 이용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Favorite Material이라고 하는 거는 마야의 기본적인 매터리얼들을 조금 보이기 쉽게 구성해 놓은 거고요. Assign New Material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창이 나와서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선택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렌더러를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기본 렌더러를 이용해서 한다라고 하면 아놀드 렌더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렌더러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아놀드 두 개가 이제 뭐 마야의 기본 렌더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씬의 세팅이 소프트웨어로 렌더링이 되어 있는 걸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를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기준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오브젝트 체인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 소프트웨어 렌더러의 쉐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쉐이더가 있는데 이 중에 블린, 램버트 이 두 가지만 우선 쓰도록 할게요.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는데 조금씩 다른 부분이에요. 블린이라고 하는 건 빛나는 재질, 램버트는 빛나지 않는 재질을 표현할 때 쓰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오브젝트는 금속 느낌이라고 했죠. 그래서 블린을 사용하는 게 좋을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적용만 해도 이렇게 약간 빛나는 것처럼 보이죠? 얘도 빛나지 않는 램버트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빛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다시 선택을 해보고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칼라값, 여기 있는 표면의 색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약간은 회색빛의 금속이다 라고 하면
뭐 이렇게 밝기 정도를 조정해서 이렇게 회색으로 이제 만들 수 있고요. 조금 더 어둡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둡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근데 금속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 뭐냐면 빛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반사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스페‌큘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센스렉시티, 그다음에 스페큘라 롤 오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빛나는 범위를 그리고 세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은 범위에서 강하게 빛나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센스렉시티라고 하는 걸 높여주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여기 있는 걸 낮춰주고요. 그 좁은 범위를 강하게 빛나고 싶다라고 하면 일센시티를 낮춰주고요. 그다음 스페큘라 롤 오프라고 하는 걸 이렇게 1 이상 높여주게 되면 이렇게 강하게 빛나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스페큘라 컬러라고 해서 빛나는 부분, 색깔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것도 하얀색으로 조정하게 되면 좀 더 강하게 빛나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렌더링에만 의미 있는 이 항목이 리플렉션, 리플렉티버티라고 해서 이제 반사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있을 때 반사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화면에는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고요. 렌더링 했을 때만 효과가 나게 되는데 그 렌더링 효과도 렌더 옵션에서 이렇게 마야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레이트레이싱 퀄리티에서 레이트레이싱을 체크를 해야지 이렇게 렌더링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물들이 반사가 돼서 조금 더 금속 같아 보이는 이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되기가 않기 때문에 이건 조금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림자도 레이트레이싱이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야지만 적용이 되게 됐고요. 그럼 위에 있는 이 체인 같은 경우는 약간 금속 느낌을 좀 표현을 해줬어요. 아랫부분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랫부분 하나의 또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다양한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똑같은 금속 재질을 적용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불린을 적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한 개의 이런 재질에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첫 번째 문제예요. 뭐 이런 부분 이렇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페이스 단위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한 페이스에만 따로 적용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블린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색깔을 넣는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한 페이스에 이렇게 따로따로 적용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고요. 이거를 아마도 이제 컴바인이라고 하는 명령어에서 분리를 합쳐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 반대로 separate라는 걸 이용해서 분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separate 하게 되면 램프 안에 여러 가지 오브젝트로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에 적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걸 이제 하나의 재질로 표현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 같은 재질에 있는 오브젝트끼리 묶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오브젝트와 동일한 재질감이다 라고 하면 이거를 선택해서 컴바인,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것과 이것 얘네들이 하나의 재질감이다 라고 하면 또 컴바인 G키를 이용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나사도 다른 재질이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컴바인,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램프들도 얘네들이 한 몸이다 컴바인,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구조가 이상해졌지만 여기 있는 오브젝트 선택을 하고요. delete by type history, delete by type history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컨트롤 G를 이용해서 이제 그룹을 묶어주는 게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에 여러 개의 이런 종류로 나뉘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용을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부분 좀 다른 형태의 느낌의 금속이다 라고 하면 하나씩 선택을 하고요. 새로 블린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약간 금 같은 느낌의, 크롬 같은 느낌의 걸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다른 방법도 있긴 하지만 여기 약간 어두운 노란색으로 만들어 주고요.
여기 이센트릭시티라고 하는 거에서 또 강하게 빛나게끔 하고 여기에 노란색을 조금 강하게 적용해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노란색 빛의 화면에 보이게는 이렇게 노란색 빛의 금속을 이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지금 좀 더 어둡게 하고 이걸 좀 더 강하게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뭐 골드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줄 수 있겠고요. 뭐 실제로 렌더링 되는 거랑은 좀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 또 다른 재질감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링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빛나는 재질인데 뭐 여러 가지 다른 빛나는 재질이 있겠죠. 뭐 이렇게 강하게 빛나는 부분도 있고 약하게 빛나는 부분도 있고 얘는 조금 좀 거친 느낌이다 라고 하면 뭐 이렇게 색깔 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빛나는 게 조금 거칠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조금 적게 그러니까 스페‌‌큘라 빛나는 부분이 약간 넓게 펼쳐져 있는 그런 느낌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는 나사 같은 경우 위에 있는 여기랑 동일하게끔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건 이제 블린 1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나사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 밑에 보게 되면 Assign Existing Material이라고 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메터리얼을 또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블린 1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이 재질이 또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재질감을 섞어서 쓰면 될 것 같고요. 렌더링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반사에 의해서 약간 금속 느낌을 만들어주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 위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어떤 의미로 다니냐면 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UV라고 하는 좌표를 굳이 뭐 언급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UV 좌표라고 하는 건 이미지에 적용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게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단순히 이제 이렇게 매터리얼 쉐이딩이라고 하는 속성을 조정해서 표면에 대한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큰 의미는 없고요. 여기는 램프는 조금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램프는 이렇게 위쪽에는 뭐 그 투명하게, 아래쪽 같은 경우는 조금 불투명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느낌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UV 좌표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UV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생겨 있습니다. 뭐 이상하다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이거를 이제 UV 좌표를 임의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generate UV에 보게 되면 오토매틱이라고 해서 UV 좌표를 자동으로 이제 풀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오토매틱 하게 되면 이게 겹쳐지지 않게끔 UV 좌표가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위아래만 분리해 주면 된다 라고 하면 이 플래너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UV 좌표를 펼쳐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X나 Z 방향, X 방향으로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게 돼요. 위하고 아래를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UV 좌표 이렇게 생겼어요. 뭐 비율도 안 맞고 이렇지만 뭐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특정 이미지를 적용을 해줄 거지만 그게 뭐 비율에 대한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선택을 해주고요. 투명도에 대한 윗부분은 불투명하고 윗부분은 투명하고 아랫부분은 불투명하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걸 적용해 주면 됩니다. 트랜스페런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물론 이거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원래 정상적인 방법은 위쪽 부분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을 분리해서 사용하게 되는 건데 UV에 대한 언급을 해서 그걸 좀 적용해 보는 겁니다. 트랜스페런시 투명도에 대한 것들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UV에 램프라고 하는 걸 이렇게 2D 텍스처 중에 램프라고 하는 걸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램프.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보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뭐 잘 보이진 않죠? 6번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텍스처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타입의 UV 램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쪽이 위아래 V가 위아래
U가 좌우로 이렇게 이 이미지가 적용되는 건데요. 이렇게 U로 하게 되면 아래쪽 부분은 불투명하게, 위쪽 부분은 투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하얀색이 투명함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이 불투명함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좀 더 칼같이 구분을 짓고 싶다라고 하면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관하는 방식을 조정해 주면 되는데요. 여기는 인터폴레이션을 넌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얀색과 검은색이 이렇게 칼같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위쪽 부분은 불투명하고 투명하고 아래쪽 부분 전구 아래쪽 부분은 이렇게 불투명하게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뭐 그래도 화면에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거는 이제 스페‌큘라, 여기 있는 밑에 항목에 스페큘라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약간 전체적으로 좀 불투명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긴 하얀색을 살짝 회색으로 주게 되면 이렇게 조금은 불투명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스페큘라, 빛나는 부분을 조정해 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아래쪽 부분도 따로 적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브젝트를 완전히 분리해서 적용을 해 줘야 됩니다.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정 이미지를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UV 좌표를 펼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방식에 대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뭐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고 어떤 느낌으로 매핑할지 그다음 뭐 색을 입힐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한번 기본적인 기본 쉐이더를 적용해서 만들어지는 방법과 UV에 대한 언급을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오른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하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